필패 신드롬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관리자가 누군가를 저성과자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과도한 감독 또 통제를 가하면 그 구성원의 성과가 실제로 저하되는 이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건 그 구성원이 저성과자가 아니라 인재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자신의 눈빛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눈빛에 담긴 비밀스러운 느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이 반드시 있거든요. 예.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눈빛을 건네시렵니까? 넌 못났다. 이런 눈빛 보내실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의 가능성을 알고 있다. 잘해보자. 이런 눈빛을 보내시겠습니까? 보고 싶었다고 아침에 잘해보자고 기쁨을 전달하는 눈빛을 건네고 싶은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월 8일 네, 화요일 아침인데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네, 시작합니다. 라라 유 반겨주시는 분들 정말 많으셔서 감사한데 제가 요즘에 너 뭐 하고 다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자면 저는 요즘에 그 커뮤니케이션 코치라는 직함을 달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26년 넘게 말하기에 그야말로 형식적인 완성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진짜 뭐 그냥 뭐 잘난 척이 아니라 네, 그 어떤 운동선수보다도 확실하게 이렇게 기본기와 기초 체력을 다져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우선은 말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각계각층의 분들한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악기 레슨으로 치면 마스터 클래스와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한테 말하기에서 이런 점을 개선하고 이런 점을 보완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코칭도 스포츠 선수들 봐주듯이 그야말로 코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직 구성원으로 또 리더라면 또는 뭐 구성원이라면 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가 이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성과를 같이 만들어내잖아요. 혼자 막 해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뭔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공유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걸 좀 잘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저는 이제 좀 말하기의 관점에 주목을 해서 고심을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아나운서로 이 훈련 받았던 세월이 제게 준 여러 가지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이 공적인 말하기를 살피는 일에 좀 탁월하다. 요런 게 좀 저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그 제가 PR 공부하면서 꾸준히 좀 고민하고 같이 연구해 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거든요. 아니면 거꾸로 강력하게 진짜 고꾸라지는 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의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또 같이 또 강연 통해서 그리고 워크숍 통해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리박스 컨설팅에서 커뮤니케이션 코치로서 진행하는 그 리볼드 파운더 클럽이라는 그러니까 창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정말. 그러니까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2세, 3세 경영자들도 계신데 그냥 우리 흔히 이렇게 왜 추상적으로 '아 저 사람들 어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서 만나 뵙고 가까이에서 이분들이 사시는 삶을 좀 들여다보면 진짜, 진짜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진짜 치열하게 고심하시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문제 해결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거친 숲을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일에 대한 가치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의 일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도 정말 명확히 알고 계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랑 함께 작년 한 해 총 40 분과 함께 했고요. 이제 3 기 이제 올해는 또 이제 또 20 분과 함께 해서 총 이제 60분 정도가
아주 끈끈하게 서로 고민하면서 이야기 소통하고 뭐 토론하고 이러는 걸 제가 또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력들이 엄청나세요. 네. 그래서 실력이 정말 체력이 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뭐 듣고 계시다면 보고 계시다면 감사하다고 네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 일상이 그냥 보면 굉장히 좀 단조로워요. 근데 많이 바쁜 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활동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의 활동들이 조금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저한테는 이렇게 직장인이었던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저한테는 조금은 이게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한 해이긴 했었는데 그래서 일상이 그냥 강의 준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강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또 열심히 파악하고 또 강의하고 뭐 코칭일 경우에는 또 방송 인터뷰 준비하듯이 그 대상자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강의하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뭐 만나고 소통하고 이게 지금 저의 그냥 일반적인 일상인 것 같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TBS 후배들한테 선후배들한테 이제 어떻게 지내냐고 서로 안부 묻고 그럴 때 그냥 매일매일 특집 방송 하나씩 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뭐 불안감도 없지 않아 계속 있고요. 그리고 또 위기감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순간순간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훈련된 저의 자세 이런 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날카롭게 벼려진 그런 감각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고 또 최근에는 그 감정을 좀 어떻게 하면 세분화해서 잘 쪼개 보는가 그게 또 우리 말하기나 서로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또 감정을 바로 보는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댓글 통해서 많이들 이야기 전해 주셨는데 어 그러게요. 이 말 진짜 오랜만에 써 본다고 하시면서 "주디 출첵합니다."라고 해 주신 호랭이 시키님 닉네임 호랭이 시키님. 네. "좋아, 좋아. 예. 좋아, 좋아. 주디 출첵합니다." 이 표현에 오랜만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참 제가 또 그런 비판에 한번 또 직면을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아침에" 뭐 아침이라고 하지만 또 이제 뭐 일주일에 또 작지 않은 시간을 들여서 뭔가 또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 약속을 잡고 이러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너의 에너지를 그렇게 분산하는 게 지금 맞아?" 약간 이런 또 비판을 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음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소중한 감정들을. 그리고 같이 느슨하지만 정말 좀 진한 그 감정을 나눠 왔던 이 라라 애청자들하고의 관계를 그냥 기억 속으로 흘려보내기에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으니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삶은 친절하지 않지만 우리끼리는 친절하게 한 마디씩 건네기로 하자."고 해 주신 우리 강영구 님. 네. 영구야 홈런 치자님. 맞아요. 친절함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오늘 처음 아침에 문을 나서서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버스에 올라탈 때는 기사님에게 친절하면 되고 기사님은 또 당연히 또 고객들에게 승객들에게 친절하시면 되고 이 친절한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꽁꽁 그 친절함을 감추고 싶어 하시는지 제가 요즘에 진짜 눈빛에 대한 이야기 많이 전하고 있는데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의 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상대방이 굉장히 예민하게 잘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눈빛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제가 늘 조금 '말하기를 살피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꼭지로 본인의 눈빛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항상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라라 주디 덕분입니다.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것에 새삼 느끼는 아침입니다. 민풀하마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가 해주신 촌사람 브라이언. 브라이언이란 이름의 촌사람 반갑습니다. 라이브는 아니지만 어제부터 매일 주디를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네요. 두 번째 날 방송을 듣고 또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도 라라 유의 매력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전해주셨는데 감사해요.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침몰하는 세상에 불쑥 던져졌으나 아직 버리지 못한 희망 하나. 비록 세상을 끌어올리지는 못할지라도 친절한 한마디 당신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또 하루라고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또 우리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마이크 팝 필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바로 이 댓글에서 보고 반영해 주신 우리 태 감독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답니다. 저희 애청자가 이 정도예요. 감독님 대박이죠? 예, 진짜죠? 예. 주디 놀자님께서 그 두 번째 날 방송 끝에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이제 2일째인데 45분이 왜 이리 기다려지는지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주디. 주디 응원과 라라 매직으로 우리 큰애 원하는 대학 들어갔고요. 오! 따님, 그러셨구나. 제가 좀 한 박자 늦었네요.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막 한창 재밌을 텐데, 그쵸? 1학년 요 시기가 진짜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라라로 맺어진 인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큰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라라 매직인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그쵸? 멤버들. 4월에 또 어느 날 만나신다고 또 저한테 이야기 살짝 또 귀뜸해 주신 것 같았는데 네, 너무 멋있습니다. 누님과 새 아우들이 건강하시고요. 감사해요. 파주는 아직도 춥다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출첵합니다. 좋은 아침 굿모닝 주디. 네, 누둥 1등 출석해주신 주디 놀자님. 그날 그러셨었군요. 예. 우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매일 하시는 거예요? 몇 시부터 하세요? 라고 류YS 3298님께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45분에는 한번 어김없이 최선을 다해서 제 능력이 닿는 한 끝까지 한번 업로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해야겠다라고 작년에는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욕심이 조금은 저한테 어려웠어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한 발자국조차 이렇게 앞을 내딛기 어려웠던 그런 때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담보다는 조금은 가볍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정말 거짓말처럼 4월 1일부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주 그리고 아마 이번 주까지는 조금 그 하나의 그 프리뷰 세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서 가볍게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고 사실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방송은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방송이 이게 유튜브가 됐던 어떤 매체든 방송이 그야말로 생물 같아서 툭 던져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방송을 같이 보는 분들, 같이 함께 호흡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를 지난 26년간 느꼈던 것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라라유가 어디로 향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만들어 가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야말로 그냥 반려식물 키우듯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반려 라디오라고 언젠가 또 라라 애청자께서 이야기를 전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경축 라라유 전해주신 분도 계시고 하트 이렇게 6개 빵빵빵빵빵빵 박아주신 분도 계시고 이분은 정현주 아나운서 너무 오랜만입니다. 저는 미처 말을 잘한다는 것을 읽지 못했는데 오늘 낭독해 주신 구절을 듣고 궁금해져서 책을 바로 주문했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출판사도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솔직히 다른 아나운서들이 쓴 책들을 몇 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게는 화법책이 그다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주신 부분을 듣다가 왠지 궁금해졌습니다. 잠시만요. 자세히 보기로 좀 눌러볼게요. 음. 정연주 아나운서가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책 오면 정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 감사합니다. 예. 어, 그, 제가 이 화요일에 맞아요. 그 말실수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원래 썼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쵸?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페이스북에 언젠가 그 글을 남겼었어요. 그 8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미용실에서 오랜만에 아주 정말 부담 없이 예쁘게 머리 색깔 바꾸고 이렇게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아 당시에 그 수재로 인해서 비 피해로 인해서 그 유명을 달리하신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늘 이제 제가 방송을 하거나 뭐 뉴스를 하거나 할 때 전달을 드리는 그런 입장인데 그날 오후에 제가 조금 약간 귀를 의심했던 그런 그 방송이 있었나 하여튼간 그때 기사를 봤나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 국회의원들이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 그 비 피해 현장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뭐 피해 복구하게 수해 복구에 동참하러 가셨겠죠. 예. 근데 어떤 분이 당시에는 성함도 알아 가지고 진짜 약간 빨간 글씨로 '이름 10번 쓸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던 그런 분이 그 "아우 비 좀 더 와야지 사진이 뭐 예쁘게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뭐 그림이 잘 나오는데." 약간 요런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치인이.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기분 좋게 미용실에서 이렇게 뒤적뒤적 뉴스를 검색을 하다가 보게 됐는데 순간적으로 그날 그 미용실 앞에 이렇게 되게 기분 좋게 막 머리하고서 아시죠? 이렇게 큰 대형 거울 보고서 막 이렇게 잘 나왔네 막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저 스스로도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때 제가 '아 이런 걸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 화가 저한테 향하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있는 저한테. "너 지금 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말하기 코칭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나 이런 사태를 그냥 혼자 욕하고 마는 게 너의 일이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약간 그날 그 미용실에서의 한남동에 있는 미용실이었는데 그 미용실에서 거울에 있는 저랑 살짝 이렇게 눈이 마주쳤나? 하여간 대화를 하려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순간 딱 거울 속에 있는 저를 딱 보는데 너무 제가 창피한 거예요. 제가 화가 나고 분노와 더불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막 좀 약간 손도 떨리는 것 같고 그래서 머리를 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분노의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앉아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리고 제가 더 약간 화가 났던 건 많이 화가 났 약간이 아니라 많이 화가 났던 건 그렇게 "아유 비 좀 더 오지." 좀 이렇게 그림 좀 좋게 영상 좀 잘 나가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그 국회의원을 어 보호하는 그 당의 입장 혹은 당에 관련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뜻은 그렇지 않는데 평소에 말을 좀 그렇게 가볍게 좀 잘 던지는 편이에요. 말실수해요, 말실수. 약간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퉁치고 지나가려는 그 태도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죠. 말실수라고 저렇게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저런 것부터 없애야겠다. 저거에 대해서로 좀 말하기 자체를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살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지? 제가 갖고 있는 그 당시의 무기는 그래. 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갈고 닦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로서 그건 내가 써도 되겠다. 약간은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고 마침 또 그 생각에 공감해 주신 우리 정소연 주간께서 최근에 또 세종출판을 옮기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소연 주간께서 그 이야기를 또 잘 이야기를 전달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화법책으로는 제가 출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또 깊이 또 공감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훨씬 더 공감한 아주 또 뛰어난 우리 편집자 이다희 편집자가 그 이야기에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옹호하시면서 같이 이제 책을 만들어 가게 된 거죠. 그렇게 탄생한 책이 말을 잘한다는 것이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아, 분노가 원동력이 될 때가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는 되게 좋은 격언들 볼 때 분노와 관련된 격언들을 제가 봤을 때 아, 그럴까? 그런가? 약간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생각이 됐던 그런 감정이 그걸 통해서 아, 하나의 분노가 어떤 것을 향하는 힘을 내게 하는구나. 말 그대로 주먹 불끈 쥐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답이 됐나요? 네. 아주 길게 답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라라 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글 한 편 또 읽어드릴게요. 방문을 여니 침대 위에 슬픔이 누워있어. 그 곁에 나도 자리를 펴내. 오늘 하루 어땠냐는 너의 물음에 대답할 새 없이 꿈으로. 아침엔 기쁨을 보았어. 뭐가 그리 바쁜지 인사도 없이 스치고 분노와 허탈함은 내가 너무 좋다며 돌아오는 길 내내 떠날 줄을 몰라. 평정심 찾아 헤맨 그이는 오늘도 못 봤어. 뒤섞인 감정의 정처를 나는 알지 못해. 비틀비틀 비틀비틀 비틀거리네. 울먹울먹 울먹이는 달 그림자 속에서 역시 내게 너만한 친구가 없었구나. 또다시 난 슬픔에 품을 그렸어. 내일은 더 나을 거란 너의 위로에 대답할 새 없이 꿈으로.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요. 창너머 새벽별님께서 네, 맞으시죠? 현재 블루 아이드 캣님 댓글을 통해서 전해주신 구와 숫자들의 노래 평정심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전달을 해드렸어요. 이 노래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우리 또 이 블루 아이드 캣님께서 댓글에다가 이 구와 숫자들의 노래 평정심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연결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이게 약간 제가 글을 읽어서 그런데 비틀비틀 비틀비틀 비틀거리네. 울먹울먹 울먹이는 달 그림자 속에서 이 부분에서 약간 이 연주 자체도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 같고 그냥 제 느낌은 이 노래 들으면 술을 안 마셨는데도 되게 그냥 딱 기분 좋은 정도로만 안정감 느껴질 정도로만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하이 느낌이 나는 그런 약간 느낌이 드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또 권해 주셔서 오랜만에 듣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번 가사를 좀 분해해 보자면 아침에 잠시 기쁨을 봐요. 근데 기쁨이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인사도 없이 그냥 스쳐갑니다. 대신에 분노와 허탈함이란 녀석들이 찾아와서는 내 곁에서 떠날 줄을 몰라요. 그리고 평정심을 찾아 헤매는데 이 평정심 그이는 좀처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틀거리게 되기도 하고 울먹이게도 되고요. 그러다 찾은 친구가 슬픔입니다. 슬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방문을 여는데 침대 위에 슬픔이가 누워 있어요.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도 주고 또 내게 품을 내주기도 하고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라고 위로도 해주는데 그 위로에 나는 미처 대답도 못하고 그냥 지쳐서 잠이 들고 다시금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 구와 숫자들이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를 주인공으로 한 곡이라고 슬픔이를 위한 주제곡이라고 이 곡을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평정심에 이르는 건 결국엔 어찌 보면 슬픔이랑 좀 친해지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사실은 그런가 이랬을 텐데 정말 공감합니다. 네. 뭐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다양한 감정들과 함께하게 될 테지만 평정심에 이르는 길에 만나는 그런 슬픔이의 위로도 잠시 받으시고 또 사이사이에 정말 바쁜 듯 이렇게 스쳐가는 기쁨이가 있다면 잠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눈 맞춰 보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그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좀 바람이 있다면 아침에 왜 잠시라도 찾아오는 기쁨이 이 구와 숫자들의 평정심이라는 노래에서도 나오는데 이 기쁨이를 라라유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잠깐이라도 꼭 붙들어 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 라라유가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라유 들으러 기쁨이가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여러분의 손 잡고 끌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기쁜 마음에 막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하고 알람 설정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또 친구들한테 아침에 참 좋은 습관 들이기 좋은 그런 또 하나의 채널이 있으니까 많이 좀 들어라 이렇게 광고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 첫 번째 OKR 10,000명 달성하기. 언제까지? 상반기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그걸까요? 고개를 갸웃갸웃하셔서 좋아요. 그럼 8월까지 10,000명 만들기.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곳곳에 숨어있는 스쳐 지나가는 기쁨이 꽉 안아서 잠시라도 좀 오래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